그 오늘 발표를 맡아주시는 김남멍 팀장에 대해서 우리 강병태 교수님이 간단히 소개하고 우리 김 팀장 시작하시죠. 네. 김남웅 팀장님은 이제 현재 한 뉴욕보험공사에 해양금융부에 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 팀하고 탱커 오프쇼 팀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컨테이너 팀을 맡고 있고요. 지금 제 공사 현직에 있을 때는 진짜 같이 일하고 싶은 또 손꼽아서 이제 꼽으라면은 이제 5손가락 안에 그런 유능한 팀장님이시고 현재 무역봉사 해양금융부가 지금 이제 컨테이너 팀이 제일 바쁩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때 아시다시피 컨테이너선이 많이 발주가 돼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금융을 하느라고 지금 그것들 쓰자없이 바쁘신데 제가 지금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또 개별적으로 소개할 일이 많이 있으면 잠깐 소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양금융 관련한 전문가분들이 많으신 이런 포럼에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조세리스가 사실 이제 워낙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쪽 분야의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사실 이런 조세리스의 어떠한 개념이라든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최근에 요 일본 조세리스 제도랑 그 프랑스 조세리스 제도를 통해서 이제 실제 금융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좀 공유를 하고 관련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것도 있으면은 그런 거를 좀 이제 말씀드리는 자리로 그렇게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그 조세리스 하기 전에 그럼 이제 K-쇼에서는 선박금융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정도 좀 지원하고 있는지랑 저희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장표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저희 그 아웃스탠딩 유효계약액은 한 98억 불 정도 됩니다. 98억 불 정도 되고요. 최근에 이제 마린머니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해양금융 분야에서 이제 아웃스탠딩 기준으로는 한 7위에서 8위 정도 수온하고 저희랑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 같고요. BNP 파리바가 이제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CACIB 이런 데들이 한 뭐 4, 5등 정도 되고요. 현재 저희가 뭐 해양금융은 저희 조선산업이 워낙에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 지원 실적도 꽤 높고 유효계약액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야를 보면은 이제 컨테이너 저희 그 선종이 한 42억 불 정도 돼서 전체의 43%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탱커랑 LNG 캐리어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LNG 캐리어가 17억 불 정도, 탱커가 이제 13억 불 정도 되고요. 이제 오프쇼어는 사실 최근에는 인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기존에 인수했던 건들이 좀 있어서 오프쇼어도 이제 한 21억 불 정도 돼서 20% 정도 차지하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선종 중에 가장 좋은 시장은 LNG 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내년, 뭐 내년에 특히 좀 LNG 캐리어에 대해서 이제 금융 지원이 본격화될 걸로 보여져서 LNG 캐리어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 그 유효계약액이 좀 꽤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표는 저희 이제 K-쇼가 딜 오브 더 이어 마린머니에서 수상한 내역 좀 잠깐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스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이제 1월에 지원을 마쳤고요. 크누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해서 좀 프렌치 텍스리스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린머니지 기준으로는 저희 시스펜 같은 경우는 이제 졸코 일본 조세리스 활용해서 지원한 부분을 좀 인정받아서 ECA 딜 오브 더 이어를 수상을 했고요. 크누센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리싱 딜이니까 리싱 딜 오브 더 이어로 해가지고 두 개를 수상을 하고, 오늘 발표드릴 내용도 이제 이 시스펜하고 크누센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사례 좀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이 부분 이제 요거 발표 진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중간중간에라도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뭐 발표 진행 중간에 말씀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Q&A를 뭐 캐주얼하게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일본하고 이제 프랑스 오늘 두 개 조세리스 제도 이제 지원했던 사례 발표를 좀 시작을 해보면 일단 개요는 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기본 개념 자체는 이제 리스 기간 초기에 선박 고속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이제 손실을 많이 발생시켜서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해서 손실을 많이 발생시키고 그러한 데서 발생하는 이제 세제 혜택을 선주사한테 이전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이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978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1998년에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프랑스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이제 주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투자하는 목적이 이제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하고 이제 요 SPC로부터 이전되는 그런 세금 이연 효과를 같이 합산해서 세금을 이연하는 효과가 이제 좀 큰 것 같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투자자가 아예 프랑스 소재 금융기관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우량 고객을 이제 확보하는 차원에서 투자자로 이제 나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두 번째 이제 대별되는 점은 이제 선주사가 어떠한 포인트에서 좀 혜택을 얻고자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일본의 졸코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선주사가 직접적으로 성가 할인하는 혜택은 없는데 이제 에코티를 전혀 부담 없이 성가의 100%까지 이제 금융 조달을 할 수가 있어서 레버리지를 이제 극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시리즈 선박 같은 경우 이제 여러 선박을 하다 보면 에코티 투입이 많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코티 인베스터의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자기 에코티 부담 없이 여러 선박을 이제 대규모로 발주할 수 있어서 그런 데서 이제 혜택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주사가 실질적으로 성가의 한 15% 내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획득할 수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인 혜택이 좀 큰, 뭐, 레버리지 효과라기보다는 본인이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기본 그 개념에 대해서 모두가 아시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고,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졸코 금융구조는 이제 시스템 프로젝트, 그리고 프렌치 텍스리스는 크누센 저희가 지원했던 프로젝트를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졸코 활용해서 금융 지원한 저희 시스펜 프로젝트 잠깐 이제 프로젝트 개요 좀 설명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캐나다 수입자인 이제 시스펜 코퍼레이션 앞으로 15,000 TU 컨테이너선, 요거 같은 경우 LNG 듀얼 퓨얼이었었는데요. 열척을 수출하는 프로젝트였고요. 프로젝트 금액이 14억 불이라서 굉장히 프로젝트 규모도 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 자금 조달 잠깐 보시면 저희 공사랑 수출입은행이 이제 각각 37.5%인 프로젝트 금액의 37.5%인 한 5.3억 불 정도 지원을 했고요. 이제 처음에 시스펜 같은 경우에 에코티를 25% 이제 투입하는 걸로 해서 자금 조달 구조가 요 아래 표처럼 이제 그 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같은 경우는 선박 이제 건조 시점, 인도 시점, 그리고 그 옵션 행사 시점에 따라서 좀 이제 구조가 바뀌는데, 선박 인도 시점에 요 졸코 금융구조로 변경되는 이제 그 구조였고요. 졸코 같은 경우에 이제 뭐 Japanese Operating Lease with Call Option의 약자인데, 뭐 이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투자자는 세금 이연, 선사는 출자금 투입 부담 해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활용됩니다. 그래서 잠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이제 졸코 기본 구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리자면, 요번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졸코 같은 경우에는 그 인발브되는 파티가 이제 총 그 4개 파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그래프 밑에 잠깐 보시면 중개인, 어레인저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일본의 리스 운용사가 이제 이 중개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모집하는 거에서부터 주선, 그리고 선박 이제 매입하고 향후에 매각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관리자 역할까지 다 수행을 하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티 인베스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로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이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고 성과에 보통 20에서 25%, 30%까지도 하는데 본권 같은 경우는 이제 25%를 에코티 인베스터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일본 중소기업들이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참여를 하나라고 이제 봤는데 이제 일본이 워낙에 저금리다 보니까 이 부분 이제 이렇게 졸코에 에쿼티 인베스터로 투자하게 되면은 보통 자기 투자하는 금액의 한 4% 정도, 3에서 4% 정도를 좀 수익으로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세금 이연 효과까지 있어서 뭐 일본의 저금리 기조를 감안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량 선사인 경우에는 일본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좀 투자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파티는 보면 이제 임대인, 저희 레서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익명조합이라고 불러서 약자로 이제 TK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서 같은 경우는 저희 일본 리스 운용사가 이제 설립하게 되는데, 이 레서가 이제 선박을 소유하게 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속상각을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이제 일본 리스 운용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전하게 되고 일본 리스 운용사가 그 부분을 다 투자자들한테 나중에 이제 이전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레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신용이 우량한 선주여야 되고 이제 선박 실사용자로 되고요. 통상 이제 선박 구매권 이 옵션 행사권이 2회 정도 있는데 그건 뒤에 이제 장표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 기본 구조 좀 잠깐 보시면 이제 일본 조세리스 같은 경우는 콜옵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콜옵션이 없으면 졸이고 콜옵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졸코인데 이제 예전에 이희환 박사님께서 좀 쓰신 그 논문을 이제 저도 이제 보면서 좀 공부를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졸코 같은 경우가 주로 신조선 대상으로 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콜옵션이 있는 이 졸코가 제일 많이 활용되는 이제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EBO 행사 여부라고 써 있는데 이건 이제 얼리 바이아웃 옵션인데 행사를 하면은 사전 합의된 가격으로 이 선사에게 이제 다시 매각을 하게 되고 행사를 안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재리스 하는데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선주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좀 입는 구조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바이아웃 옵션은 무조건 이제 행사하는 구조로 그렇게 좀 설계가 되는 그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레서, 이 SPC가 이제 중간에 있으면서 이 밑에 있는 투자자들, 중소기업 투자자들이 이제 성과에 대해서 에쿼티 인베스터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랜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케이쇼 카보드였고 이제 페이액션 카보드였는데 거기서 성과의 70에서 80%를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하고 레시가 이제 리스료를 지급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저희 본권 실제 거래 구조 보면서 좀 잠깐 설명을 더 이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권 같은 경우는 선박 인도전, 리스 기간, 구매 옵션 행사 이게 좀 기간에 따라서 좀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선박 인도전 같은 경우는 저희 오리지널 ECA 퍼실리티라고 저희가 불렀었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선박 금융하고 똑같은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구매 옵션을 행사하게 됐을 때도 저희가 보통 하는 이제 ECA 금융 구조가 되는데, 다만 리스 기간으로 갔을 때는 이제 저희가 졸코 이제 ECA 퍼실리티라고 불렀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조가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오리지널 ECA 퍼실리티인 경우에는 이제 인도전하고 구매 옵션 행사 후인데 이때는 이제 시스펜이 선박을 다 소유하게 되고요. 졸코 ECA 리스 기간 동안에는 이제 본권 같은 경우 일본 리스 운용사 소유의 SPC가 이제 선박을 소유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리스 기간을 조금만 더 보면은 이제 일본 리스 운용사가 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그 에코티를 가지고 25%를 이제 부담을 해서 그 부분을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오면서 시스펜에게 돌려줘가지고 시스펜이 먼저 투입했던 에코티를 다 회수해가는 구조로 본인은 이제 레버리지를 100% 성과에 이용할 수 있어서 이제 했던 구조고요. 그래서 시스펜은 이제 선박을 인도하는 시점에 이게 조세리스가 시작이 되면서 레서 앞으로 선박을 매각하고 에코티를 회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레서는 레시하고 BBC 리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리스 기간 동안 시스펜 이제 코퍼레이션 본사가 이 리스료 상한에 대해서 무조건부 지급 보증을 제공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급 보증을 줬고요. 당연히 선박 인도전이나 구매 옵션 행사 시에는 시스펜이 이제 저희 랜더들한테 직접 지급 보증을 하는 구조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금융계약 구조 이제 오리지널 ECA 퍼실리티일 때랑 졸코 퍼실리티일 때를 좀 잠깐 이제 상세하게 한번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인도전 보시면은 그 왼쪽에 오리지널 ECA 퍼실리티 보시면 사실 이게 전통적인 선박금융하고 똑같아서 시스펜이 이제 SPC를 이제 설립을 했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에 이제 그 설립을 했었고요.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선사인 짐하고 차터 계약이 이제 12년 차터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랜더로는 K쇼어 그리고 K엑심 이렇게 이제 두 기관이 그 참여해서 총 금액의 75%를 이제 파이낸싱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펜 코퍼레이션이 코퍼레이트 개런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 계약이 일단 그 선박이 인도돼서 리스 계약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 구조가 좀 바뀌는데 오른쪽에 이제 장표를 보시면 여기에 졸코 SPC 오너 이제 레서라고 돼 있는 졸코 SPC가 있고 레지스터드 오너라는 이제 요런 그 다른 파티가 좀 등장하게 되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FPG라는 이제 오너 페어런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 TK 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투자자들이 TK 어그리먼트를 맺어서 FPG한테 이제 그 투자금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졸코 SPC한테 이제 FPG가 여기 일본 리스 운용사의 이름이었는데 FPG가 이제 졸코 SPC를 일본에 설립한 이제 당연히 SPC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분도 100%를 소유하고 있고 25%의 에코티를 이제 졸코 SPC한테 주게 되고요. 시스펜 SP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 인도전에 본인이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왼쪽 그 아래 보시면 레지스터드 오너라는 곳과 MOA를 체결해서 이 선박 그 양도 계약서를 이제 선박 매각 계약서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레지스터드 오너는 이제 저희 리스 운용사가 설립한 SPC인데 요거는 이제 일본에 설립한 건 아니고 홍콩에 설립한 SPC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레지스터드 오너가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면서 좀 보니까 SPC가 일본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 담보법이라든가 아니면 해운 관련해서 이제 일본의 법을 따라야 되다 보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나중에 담보권 행사나 이런 부분이 좀 저희가 보통 하는 홍콩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이제 좀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레지스터드 오너를 별도로 그 일본에다가 설립을 해서 아니 그 홍콩에다가 설립을 하고요. 실제 선박 타이틀 홀더는 이 레지스터드 오너가 같게 좀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레지스터드 오너가 그러면 이제 졸코 SPC 레스한테는 인스톨먼트 세일 어그리먼트라는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선박 금액의 그 99%만 받고 선박을 이제 졸코 SPC한테 이제 사용권을 주게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선박 매각 금액의 1%는 남겨둠으로써 홍콩에 있는 레지스터드 오너가
이제 이 선박 소유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졸코 SPC가 이제 이 부분 선박 사용권을 가지고 오게 되니까 당연히 그 차주들도 저희 대주들도 요 졸코 SPC한테 이제 론을 제공하게 되고 시스펜 SPC는 졸코 SPC랑 베어보트 차터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시스펜 SPC가 요 레서인 졸코 SPC한테 리스료를 지급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펜 SPC는 짐하고는 서브 차터를 맺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박 인도 관련해서 아까 이제 구매 옵션 좀 행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9.5년에 한 번, 그리고 12년에 한 번 이렇게 그 구매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었는데 이걸 구조화할 때 9.5년에 행사를 하든 12년에 행사를 하든 요 시스펜이 그 졸코 SPC한테 줘야 되는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선박 그 매수 금액을 줘야 되는 걸로 설계를 해놔서 시스펜이 9.5년에 꼭 행사를 해야지만 그 시스펜 입장에서는 손실을 안 보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요건도 아마 시스펜이 선박 이제 인도 시점으로부터 9.5년이 되면 요 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약정된 금액을 졸코 SPC한테 이제 그 지급을 하고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저희 왼쪽에 있는 오리지널 ECA 퍼실리티 거래 구조로 그렇게 좀 다시 돌아가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졸코 관련해서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없으시면 그럼 다음 장표로 다시. 잠깐만요. 거기서 좀 말씀하신 게 콩코인은 레지스터드 저기 오너가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사용권을 졸코 SPC 준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졸코 SPC 밑에 오너하고 레서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그 선박의 소유권이 졸코 SPC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인가요? 예, 그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법적으로도 굉장히 좀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구조라서 좀 이제 많은 부분이 좀 생소했는데 일단 그 타이틀 홀더, 이 선박의 소유권은 레지스터드 오너가 왜냐하면 이제 대금을 다 지급을 안 받았기 때문에 레지스터드 오너가 이제 그 1%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소유권 자체는 이제 레지스터드 오너가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법적 자문을 받았고 졸코 SPC는 다만 이제 이 선박에 실제 점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스펜 SPC한테 BBC 계약을 맺어가지고 리스료를 받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 있는 SPC가 선박 소유권을 갖는 것 자체가 저희 대주단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에이전트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좀 아예 구조화를 해놨고 그래서 본건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설계하는 게 있는지를 저도 이제 좀 처음 봐서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통상의 졸코 구조는 그 레지스터드 오너라는 주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건에 한해서 이런 구조를 채택을 한 건가요? 다른 졸코 구조도 이렇게 하나요? 사실 그 말씀드리기 참 민망스러운 게 이게 저희가 첫 번째 한 졸코 거래였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수은하고 저희 뭐 어차피 둘 다 ECA니까 ECA들이 이게 처음 하는 거래다 보니까 다른 졸코 구조가 사실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사실 이제 졸코가 일본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이제 일본 선주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레지스터드 오너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참여한 은행들이 다 이제 국제 상업은행이고 선주사 자체도 이제 캐나다 그 국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에 뭔가 그 일본 안에 그런 SPC를 다 설립해가지고 소유권까지 가는 게 사실 이제 언설튼티가 너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대주단에 그리고 이제 어떠한 니즈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주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일본보다는 홍콩에 설립하는 게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조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졸코가 그동안에는 계속 일본 선사를 이렇게 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 없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외국 선사를 대상으로 이제 졸코가 지원한 거가 두 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똑같은 시스펜인데 먼저 거는 차이니즈 엑심이 한번 들어가서 ECA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여기 K 엑심하고 K 쇼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아마 해외 선사를 대상으로 이게 졸코가 처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팀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레지스터드 오너가 필요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통상적으로 그간의 졸코는 저희 산업은행에서 하면서 보통은 2SPC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텍스 헤븐 지역에 하나 하고, 지금 텍스 목적으로 일본 국내에 지금 여기 있는 졸코 SPC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 요번에는 이제 이 레지스터드 SPC가 홍콩에 하나 더 세서 3개의 SPC가 설립이 됐네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도 2SPC 구조를 주로 졸코에서 많이 봤는데, 요거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더 이 일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본의 어떤 프랙티스가 조금 불편한 뭐 시스펜이나 다른 쪽에서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혹 짐이나 뭐 이런 데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통상 2SPC 구조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네. 구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졸코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간략하게 저희 프로젝트 지원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건 프렌치 텍스리스 활용해서 한 건데, 저희 현대사모에서 노르웨이 이제 그 선주인 TS shipping이라는 이제 크누센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LNG 캐리어 이제 한 척 수출했던 거에 대해서 프렌치 텍스리스를 이제 지원했던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참고로 이제 저희 K쇼에서는 크누센하고 그 21년부터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쪽에 프렌치 텍스리스 구조로 해서 좀 지원을 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크누센 그룹 자체가 보니까 뭐 용선주인 뭐 쉘이나 이런데 뭐 요 본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N이었었는데, 프랑스 에너지 기업인. 그래서 이런 우량 용선주랑 그 계약을 하는 게 이제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잠깐 이제 요 크누센 그룹 설명드리면, 크누센 그룹은 원래는 셔틀 탱커로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고, 그 선봉량 기준으로는 세계 1위 이제 셔틀 탱커 선사인데, LNG 쪽 분야에 좀 많이 이 부분을 이제 투자를 해서 여러 용선주랑 계약을 맺으면서 LNG에 있어서도 지금 탑10 안에 들면서 좀 LNG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좀 흥미로웠던 게, 그동안 이제 셔틀 탱커 하던 회사가 LNG를 통해 LNG 사업에 어떻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우량 용선주랑 이제 주로 오일 메이저들인데 어떻게 계약을 하나 좀 봤더니, 여기 같은 경우는 프렌치 텍스리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성가에 이제 보통 뭐 15% 정도를 아까 할인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성가 할인받은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차터 하이어를 정할 때 다른 그 선주사 대비해서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 성가 부분 세이브한 게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얻은 이익을 차터 하이어를 줄이는 데 좀 활용을 해가지고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용선 계약을 맺는 걸로 좀 그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렌치 텍스리스를 통해서 자기네들 영업하는 데 있어서 전략으로 하는 게 좀 흥미로웠었고요.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금액은 이제 21년에 지원했던 건들은 여러 척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큰 금액이 됐었고, 최근에 지원한 거인 이 본 프로젝트는 이제 당연히 한 척이다 보니까 한 2억 불 정도 이제 프로젝트 금액이었는데,
요거에 이제 66%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프랑스 CIC 은행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커버를 했고요. 뭐 프렌치 텍스리스는 뭐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투자자 프랑스 소재 은행이 될 텐데 그쪽이 일부분을 가져가고 선사가 또 이제 그 세제 혜택 받은 거 일부분을 가져가는데 본권 같은 경우는 봤더니 최대 이제 그 성과 그 세제 혜택을 받은 게 성과의 한 19%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크누센 그룹이 15%를 가져가고 이제 CIC 은행 등이 이제 4%를 가져가는 구조로 그렇게 수익 분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잠깐 보시면은 이제 저희 공사 커버드가 이제 한 1.4억 불 정도 되고 상업은행이 이제 2,700만 불 정도 되는데 이제 이 상업은행의 론은 이제 그 텍스론 형태라서 그 텍스리스 금융기관이 자기네가 이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받은 거를 그 차주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지급을 함으로써 이제 점점 커지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부분은 이제 출자 전환을 통해서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해줘서 갚을 필요가 없는 금액으로 이제 되는 거였고요. 에코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1% 해서 그 크누센에서 4,200만 불을 이제 투입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렌치 텍스리스는 뭐 여기 파티가 이제 3개 정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레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에 설립된 비과세 대상 특수 목적 법인인데 이제 GI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스 계약 시에 이제 선박 소유주 및 차주가 되는데 프랑스 세법상으로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레서는 이제 금융기관이 프랑스 안에 설립을 해서 100% 지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베스터가 프랑스 소재 금융기관, 본권 같은 경우는 이제 CIC 은행이었었고요. SPC의 모기업으로서 SPC가 이제 그 실현한 영업 손실을 받아서 세제 혜택을 이제 발생시키는 게 되고, 레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 신용이 우량한 선주인데, 본권 같은 경우는 이제 노르웨이 선주인 요 TSSI 크누센 그룹 산하의 모기가 이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감가상각을 통한 세제 혜택 축소가 되는 이제 최대 축소되는 시점에 보통은 쉐어 퍼처스 옵션을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좀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요 구조 보면서 조금 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선박 건조 중하고 프렌치 텍스리스 기간 중하고 이제 쉐어 퍼처스 옵션 행사한 구간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선박 건조 중에는 그 처음에는 이제 크누센이 설립한 그 노르웨이 소재 SPC가 그 에코티로 이제 선수금을 주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 CIC 은행하고 크누센이 프랑스 소재 이제 SPC를 설립을 해서 둘 간에 이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본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킬레잉 시점에 이 조세리스 금융이 개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좀 구조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서가 이제 크누센 그로부터 선박 소유권을 이전받아가지고 조세리스가 개시가 되고요. 이제 프렌치 텍스리스 기간 중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기관이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은데 텍스론 형태로 이제 차주에게 당연히 이전이 되고, 이제 본권 같은 경우는 그 쉐어 퍼처스 옵션 행사되는 시점이 이제 계산해 보니까 6.25년으로 그렇게 최대 그 시점이 돼서 6.25년에 요 쉐어 퍼처스 옵션을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구조화가 됐었고요. 리스 계약에 따라서 이제 쉐어 퍼처스 옵션이 행사가 되면 텍스로는 전액 출자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고, 크누센 그룹이 한 선박 가격의 약 14% 정도 조세 혜택을 받는 걸로 그렇게 좀 구조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잠깐 금융계약 구조 그 장표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이제 리스 계약 시에는 보시면은 CIC가 맨 왼쪽 에서부터 좀 보시면 CIC가 100% 지분을 이제 출자해서 프랑스의 SPC를 만들어서 레서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요. 이제 크누센이 설립한 그 SPC 프랑스 소재 SPC랑 이제 리스 계약을 맺어가지고 리스 계약이 진행되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 CIC 은행이 대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 수출 보험을 제공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TSSI가 개런티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윗단에 크누센 그룹이 이제 에쿼티에 해당되는 금액을 서브오더네이티드 론으로 해서 제공을 해서 대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CIC의 아까 그 텍스론, 커머셜 퍼실리티가 이제 대출이 되는 구조로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쉐어 퍼체스 옵션이 행사되면은 이제 다시 똑같이 저희 통상적으로 하게 되는 ECA 금융 형태로 이제 전환이 돼서 CIC 은행이 그 텍스론은 출자 전환하고 소유권도 크누센 그룹으로 양도를 해서 진행이 되고, 크누센 그룹이 여전히 저희 ECA 카버드 퍼실리티에는 이제 개런티를 제공하는 구조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그 프렌치 텍스리스 관련해서 지원했던 내용이고, 혹시 요거 관련해서 뭐 지금 혹시 같이 논의할 만한 내용이 좀 있으실지 말씀 주시면. 네, 또 저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저 마린머니의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외국계 선사에게 이렇게 제공된 뭐 이렇게 최초의 프렌치 텍스리스처럼 이렇게 기사가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그 노르웨이에 있는 그 그룹이잖아요, 크루센이. 예. 그렇게 허용한 이유가 노르웨이 크루센 그룹이 프랑스의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 법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리스를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던데, 네네. 실질적으로 그 프랑스에 설립된 법인이 그 페이퍼 컴퍼니 성격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그 운항하는 운항회사예요? 사실 이제 요건이 뭐 저희 팀에서 직접 지원한 건 아니고 이제 탱커 옵쇼어 팀에서 지원한 거라서 제가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닌데, 그 말씀하신 대로 크누센 그룹이 요 프렌치 텍스리스를 영업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선 계약을 어워드 받을 때 차터 하이어를 최대한 경쟁력 있게 주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요 프랑스에 그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프랑스 법인 자체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로 직원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프렌치 텍스리스 자체가 이제 기존 제도에 바뀌어서 프랑스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CIC 은행이라든가 까시비라든가 BNP 파리바가 어차피 요 프렌치 텍스리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한도에 대해서도 프랑스 정부랑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진행하면서도 이제 사전 조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요 크누센 그룹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프랑스 정부에서 크누센 그룹이 이렇게 좀 많은 선박들을 프렌치 텍스리스로 하더라도 허용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제가 들었고, 그 투자 내역에 대해서 상세 내역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본건도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 올해 10월에 인수한 건인 지원한 건인데, 요건도 이제 프렌치 텍스리스가 있고, 내년에 이제 또 LNG 선박들이 그 금융이 얘기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프렌치 텍스리스로 진행한다는 거 봐서는 이 부분은 이제 페이퍼 컴퍼니는 아니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프랑스 정부로부터도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계속해서 프렌치 텍스리스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프랑스 세종 당국도 이거를 지원하는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노르웨이 있는 선사가 이 텍스 베네핏을 다 향유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근데 결국에는 세금을 깎아주고 외국 사람 좋은 일을 시키는 게 되니까, 그럼 맞습니다. 프랑스에 남는 게 뭐냐, 이렇게 될 수가 예,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여기서 뭐 이야기하는 TSSI는 무슨 약자입니까? TSSI는 잠깐만 뭐 저희 보면은 이게 TS 쇼핑 거 아니에요? 예, TS shipping invest AS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TS가 어떤 거를 말하는지는 뭐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그래서 TS shipping invest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 해운사가 자기가 용선료 지급에 대해서 지급을 할 것을 개런티 형태로 또다시 계약의 오블리게이션을 또 개런티 형태로 나타낸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전에 예. 해운사가 우리
SPC에 개런티 하듯이 네, 네. 그걸 한다 이거죠. 그래서 네, 기업 네. 기업 보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코퍼레이트 개런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요 TSSI 자체가 이제 요 크누센 그룹 아래에서 요런 그 LNG 캐리어 관련해서는 이제 그 홀딩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 크누센 그룹이 요건 말고도 취급하시다가 예, 예. 취급하시다가 이게 프렌치 세제 당국은 뭐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조세 지원이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는 제일 많은 그 이 스테이크 홀더가 CIC 그 프랑스 은행인데 그죠? 네, 그 네. 프랑스 은행의 그 이 법인세 세금 절감 효과인데 결국 그거의 과실은 이제 외국계가 많이 좀 가져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에 대해서 향후 뭐 계속 이런 이 세제 혜택을 조금 계속 뭐 이 지지를 해줄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은 한 10년 뭐 20년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영국 텍스리스가 상당히 그 진행되면서 이 변경도 많이 되고 요런 구조에 상당히 어택을 많이 하거든요. 뭐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가요? 사실 저희한테 올 때는 이제 이미 다 그 프렌치 텍스리스에 대해서 은행과 선사 간의 이제 협의가 끝나고 오는 거라서 저희는 프렌치 텍스리스가 이미 다 펌한 상태로 오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그 선박 등록을 프랑스에 하고 이제 그 프랑스 선언이나 이런 것도 다 채용하는 식으로 이게 이제 그 리콰이어먼트에서는 없어졌지만 본인들이 이제 프랑스 세제 당국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서 말씀대로 이 TSSI가 이 과실만 그냥 누리고 뭐 프랑스 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못 받을 텐데 지금 저희가 지원한 이 크누세나 프렌치 텍스리스만 해도 벌써 선박이 한 8억 불 정도 좀 넘게 되고 있어가지고 이 정도에 대해서 사실 그 프렌치 텍스리스를 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프랑스 쪽에 기여한 부분을 좀 많이 인정을 받아서 한 걸로 보여지고 향후에 뭐 이 부분이 얼마나 될지는 이제 그거는 TSSA가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전략을 짜가고 프랑스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따라서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보니까 지금 그 카타르 TSSI 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앉아 설립된 기업이고 아닙니다. TSI가 프랑스에 설립된 기업은 아니고요. SSI는 프랑스 네, 노르웨이 기업은 노르웨이 기업입니다. 예, 노르웨이 기업이고요. 예, 예. 아까 노르웨이 기업인데 프랑스에 SPC를 설립했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SPC는 이제 프랑스에 설립을 했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선박 등록. 프랑스의 법인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설립을 해서 네. 실제 직원들도 고용하고, 그렇죠. 프랑스 선원도 고용하고, 그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요 크누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카타르에서 발주한 그 LNG 캐리어, 거기도 수주를, 어워드를 꽤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프렌치 텍스리스로 진행을 해서 좀 금융을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마 수출입은행하고도 그건 뭐 그거는 이제 프렌치 텍스리스는 아니지만 뭐 다른 건으로 저희 국내 이슈에 계속해서 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거 프렌치 텍스리스도 그렇고 이 앞에 그 졸코도 그렇고 뭐 이제 이게 그 선사나 또 투자자들한테 이제 어떤 그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데 혹시 이거를 취급하는 대주 지금 무보나 뭐 KX도 마찬가지지만 대주 입장에서 이런 뭐 프렌치 텍스리스나 뭐 졸코를 활용한 이러한
이런 그 프로젝트를 지원할 때 무슨 뭐 이점이 있습니까?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 조선사가 수주한 선박에 대해서 금융을 지원하는 게 뭐 가장 큰 목적이고, 추가 수주할 수 있도록 요 본권 금융 지원을 통해서 해외 선주사들이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면 국내 ECA들이 열심히 금융 지원을 해서 후속 프로젝트들도 다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ECA 금융이든 프렌치 텍스리스든 졸코든 사실 저희가 뭐 이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누리는 이점은 없지만, 뭐 ECA의 뭐 정책 금융 목적상 저희는 뭐 전통적인 거든 졸코든 프렌치 텍스리스든 일단 뭐 다 지원해야 되는 그런 저희의 이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졸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해본 구조라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발급하던 어떠한 그 약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이거는 이제 국내 법무법인하고 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좀 대주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안 맞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걸 트랙 레코드를 쌓으면서 향후에도 졸코 거래에 대해서 좀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요거를 저희가 포시도니아나 이제 마린모니에서 좀 발표를 했더니 실제로 그 대만 선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졸코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선사도 있고, 저희랑 이제 좀 협의했던 그런 선사들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선사에도 좀 이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국내 선사도 졸코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봤더니 졸코 자체가 좀 선사가 굉장히 그 탑 라이너, 굉장히 우량한 선사여야 그 일본 내에서도 이 자금 모집을 할 때 리스 운용사가 자금 모집이 원활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리스 운용사가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혹시나 이제 모집이 다 안 되면 이 부분을 리스 운용사가 다 언더라이팅해서 떠안아서 일단 떠안도록 약정이 무조건 돼 있고, 나중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스 운용사 입장에서도 일단 좀 선사가 굉장히 그 네임밸류가 높고 시장 지위가 매우 높은 선사에 한해서만 좀 진행을 하는, 리스 운용사 입장에서도 이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국내 선사 중에 여기에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선사가 이제 뭐 HMM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뭐 좀 그 시장 수요라든가 리스 운용사의 어떠한 그 리스크 프로파일에 맞아야 이게 좀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프랑스 리스는 자국 선사이면 혜택 주는 건 아닙니까, 혹시? 자국 선사한테만요? 아니, 우리 외국에는 그 영국은 허용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 저희 그 이기환 교수님께서 그 여기 논문으로 발표하신 요 조세리스를 보면 이제 그 EU 이제 다른 국가들로부터 좀 그 지적을 받아서 한번 개편이 이제 08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일단 자격 자체는 완화를 시켜서 그래요? 프랑스의 외국 선사한테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제 이 해놓는 게 사실 그냥 문만 열어놓은 거지 누구나 들어왔을 때 주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이 프렌치 텍스리스를 하는 그 금융기관 자체가 결국엔 프랑스 세제당국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외국 선사가 전혀 어떤 기여 없이 세제 혜택만 뭐 과실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노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사실 여전히 뭐 취사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사전 승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저희 좀 그리고 하나만 좀. 예. 그 아까 저기 졸코 그 장표에서요. 네. 네, 그 앞에. 처음에 그 제한된 소구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 한번 그 앞장에. 예.
예, 예. 거기 이제 리미티드 리코스 조건으로 돼 있고, 이게 선박 관련, 예, 선박 관련 담보의 SPC 지분 또는 모회사에 대한 송부가 제한된 조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그 이유가 이게 이제 그 SPC 도쿠메이가 이제 그 레서임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SPC 지분을 그 담보 설정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졸코 리스 기간 중에 이제 이 그 모회사가 결국에는 이 SPC의 모회사가 이제 일본 리스 운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일본 리스 운용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에코티 인베스터인데 실선주도 아니고 본인들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이 리코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 조세리스 기간 동안에는 이 리스 운용사한테 리코스를 하는 건 전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펜이 그 이 리스료 상한에 대해서 무조건부 지급 보증을 지기 때문에 이 리스료가 상한되지 않을 위험이 사실 없는 걸로 봐서 저희는 결국에는 이제 렌더 입장에서는 이 리스료가 어차피 시스펜이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SPC가 안 내더라도 그 레서가 안 내더라도 시스펜이 지급할 거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코스가 그 모회사에 없더라도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SPC 지분도 마찬가지 사유인가요? 예, 예. SPC의 지분에도 저희가 뭔가 그 플랫지를 걸 수 없도록 그렇게 좀 이거는 돼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예. 예, 뭐 세 가지 얘기할 건데, 아까 졸코 시스템에서 3SPC는 제 생각으로는 그 프리 델리버리 론에 그 에코티가 들어갔던 거를 리임버스 하기 위해서 3SPC가 쓰였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렌치 텍스에 사실은 좀 질문인데 제가 좀 이해가 좀 짧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CIC가 그 커머셜 론을 했던 게 출자 전환이 되고 나서는 이제 지분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데, 그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저기 시큐리티에서 이 크노센이 ENI랑 그 장기 용선 계약을 해서 돼 있는데, 지금 ECA 및 그 CIC의 그 론에 대해서 그 ENI 그 차터 계약이 시큐리티가 좀 제공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3SPC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의 3SPC는 보면은 그 일본 안에 설립된 시스펜 SPC가 하나 있고, 또 일본 안에 설립된 졸코 SPC가 있고, 이제 홍콩에 설립됐던 그 레지스터드 오너가 있는데, 그 말씀하셨던 이제 3SPC가 그 프리 딜리버리 때 요 에코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이제 말씀은, 사실 레지스터드 오너는 이제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홍콩에 소재한 이제 SPC가 요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저희가 나중에 담보권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해서 이제 설립이 됐었고요. 그 외의 사유는 사실 요 사유가 이제 제일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CIC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지분 말씀이 그 쉐어 퍼체스 옵션 행사 후에 지분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이신가요? 그 커머셜 퍼실리티로 나가고 출자한다고 했어요. SPO가 행사가 나오고. 텍스론이 이제 텍스론이 나중에 우측 맨 출자되는. 아랫단에 보면,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레지스터 오너의 그 또는 CIC의 일부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방금 끊겨서 들려가지고 잘 안 들렸는데요. 그 왼쪽에 커머셜 퍼실리티 CIC로부터 예, 나갔던 부분이 SPO 행사 뒤에 대출 채권이 출자 전환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CIC가 그 대출액에 대한 만큼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 SPC에 대해서는 100% 지분을 갖고 있었죠, 이제. 이제 SPU가 행사되면은 예, 선박의 소유권이 이제 이 크누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예, 넘어가면서 그 텍스론을 상환 안 받고 그냥 그 지분 출자로 전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CIC는 크루센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선박 소유권을 넘길 때 성가의 2% 금액을 이제 SPO 프라이스로 정해서 이 크누센에서 성가의 2%를 지급을 하면 이 SPC의 지분 100%를 다 크누센에 이전하는 걸로 이제 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해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SPO 프라이스가 이미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애니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큐리티가 아마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 용성계약 담보를 허용했는지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저희가 직접 인수한 건 아니고 옆 팀이 했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제 알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아마 이 부분 그 용성계약 담보는 받지 않았을까 좀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취지가 애니 같은 그런 좀 오일 메이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협상력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인지에 대해서 아마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ECA가 저희 한국 ECA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텍트를 하기 위해서는 ENI의 그 어사이먼트가 반드시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 이제 네네. 팀장님이 이제 금융 구조도만 보여주시다 보니까 전체를 네네. 다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네. 좋은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뭐 저희 대주단에서는 항상 이제 그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잠깐 저희 그 지원했던 기한문 보니까 이제 용성계약에 대해서도 양수하는 걸로 저희 통상의 선박금융에서 하는 것처럼 양수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는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우리 김 팀장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편은 이제 맺은말로 좀 이제 그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산업 환경 자체가 요 환경 규제 때문에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당연히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지원했던 시스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G 듀얼 퓨얼 이제 선박이었었고 저희 뭐 잘 아시다시피 국내 조선사가 일단 LNG 듀얼 퓨얼에서는 뭐 주도권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 해외 선주사들은 이제 이런 전통적인 선박 금융 외에도 다양한 금융 수요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해가지고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추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오늘 그 무역보험공사의 김남훈 팀장께서 우리 졸코하고 프렌치 텍스 리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례를 직접 가져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해양금융 이 분야가 지금 지금 뭐 금융 자체가 일반 상업은행에서는 안 되고 지금 계속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조선산업의 육성 차원에서도 캐시오가 이렇게 두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코리안 텍스리스는 아직까지 갈 길이 조금 먼데 또 우리 머지않아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또 면밀하게 준비해서 하면은 언젠가나 도입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혹시 우리 오늘 참여하신 우리 이재민 교수님 제일 원로이신데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죠. 뭐 오늘 사실 무역보험공사의 이제 사례 이 부분은 전에 잠깐 말씀한 뭐 마린모니에서도 그 ECA 가장 모범 아주 우수 사례라고 예, 선정된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오늘 참 좋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 많이 좀 참여해서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무보에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선박금융을 뭐 거의 선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형태의 선박금융을 지원해서 많은 사례를 좀 갖고 또 우리 그런 거를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우리 참여하신 우리 프로 회원 모두 감사드리고요. 늘 건승하시고 또 우리 김인영 교수님 세션도 오늘 또 좋은 주제를 하시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 또 집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